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휴장 관계로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이 저희 개편 첫날이자 그리고 8월의 첫 방송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 시황을 살펴볼 때요. 좀 더 선명하고 또 화사한 분위기에서 경락가를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세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까지도 가득 채울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락동 365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요. 생강과 사과입니다. 그리고 개편을 맞아서 준비한 농업에 관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신농사직설 코너에서는요. 농식품 창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개편 첫 방송입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883톤, 과일과채 2,258톤, 일반 채소 5,075톤 반입됐습니다. 총 9,217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2,184톤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436.8톤 반입됐네요. 전일 472.5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35.6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324원이고요. 최고가는 8,8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5,627원, 오늘은 6,324원으로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697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8월 1일, 8월 첫날이죠. 6,523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5,6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이 기간 중 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가격 어제 이후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죠. 6,324원 오늘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열무도 보겠습니다. 114.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91.8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요. 전일보다 21.87톤 더 늘었습니다. 열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8,454원입니다.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7,400원이고요. 전일 19,033원이었습니다. 오늘 좀 떨어졌는데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579원 하락한 평균가 18,454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그래프로 봐야겠죠. 7월 31일 가격이 14,79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때 가격 보시면 19,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죠.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휴장을 했었고요. 4일 어제 이후로 지금 18,45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117.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91.1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요. 전일보다는 25.56톤 더 늘었습니다. 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74원, 최고가는 14,5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12,686원이었고요. 오늘은 11,874원입니다. 전일보다 812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7월 30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4,500원이었다가 8월 첫날을 가장 높게 시작했습니다. 18,000원으로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격 보시죠. 휴장 이후로 떨어졌네요. 14,500원에 낙찰된 모습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세의 흐름을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7월 25일이 가장 낮은 가격 1,209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8월 들어서면서 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11,874원 오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평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5,000원, 평균가는 8,2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버섯입니다. 219.5톤 반입됐습니다. 네, 전일은 228톤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8.5톤 정도 줄었습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556원, 최고가 7,700원, 최저가는 4,5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6,451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895원 떨어지면서 5,556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지금 7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1일 기점 이후부터는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7,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7월 25일부터 그래도 8월 접어들면서 다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평균가는 5,556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최고가 2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양평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9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생강입니다. 생강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20원입니다.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5,100원이고요. 네, 전일 15,720원. 네, 전일과 오늘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가격 오늘 15,720원입니다. 서울 15,100원이고요. 부산 15,500원, 대구, 광주, 대전 모두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땐 등락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락률 보시면 알겠지만 평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거의 10,000원에서 11,000원 가까이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평년보다 오늘 15,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채소 생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어떻게 휴가들 좀 잘들 다녀오셨나요? 이 가락동에서도요, 이 짧은 휴무가 끝이 나고 첫 경매가 펼쳐지는 만큼요, 제 뒤에 펼쳐지는 우리 오이부터 가지 꽤 많은 양이 좀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장 이후라 좀 더 분주하고 바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생강 소식입니다. 근데 산지에서는요, 생강으로 불리지 않고 금강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우리 경매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상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네. 휴가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아니, 네. 어디 다녀오시라고 휴가를 줬는데 왜 안 가셨어요? 이제 그동안에 좀 누적된 피로도 좀 풀고 할 겸 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멀리 못 가고 아주 가까운데 네, 어디? 방콕. 아, 방콕. 네, 방콕에서 돈 들지 않는 곳이죠? 네. 따뜻하게
예, 집에서 잘 쉬었다 나왔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댁에 아직 에어컨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와, 폭염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경보가 뜨고요.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더운데 산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울까 좀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휴가 기간에도 이제 산지하고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경매사님, 네. 오늘 주인공 생강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서두에 산지에서 생강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금강이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진짜 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산지에서? 지금 그야말로 생강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강을 금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생강은 그만큼 좀 저장 물량이 적다 보니까 반입량도 적어서 생강을 금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생강이 귀합니다. 네. 그 산지 우리 같이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금캐러. 자, 그렇죠. 어느 정도로 금값인지 자세한 이제 경매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잠시 휴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물량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양도 조금 늘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휴장을 하면서 재고량은 이제 다 빠지고 또 재고량도 많이 빠져서 좀 안정은 됐지만 또 품목별로 반입량도 많은 품목들이 좀 늘어나고 하는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서 좀 장은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 이제 품목별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라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주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가격이 하락 조정된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양이 늘어난 네. 만큼 네네. 또 우리 시세가 살짝 또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강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양부터 좀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생강은 지금 전년 대비 한 50% 정도 감소한 한 2.5톤 정도가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5톤이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적은 양이 지금 그렇죠.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평균적으로 한 5톤 가까이 들어오는 양이 맞지 않나요, 경매사님? 맞습니다. 이 시기는요? 원래 평년의 동시기에는 한 4.5톤에서 5톤 정도가 들어온 게 맞는데 올해 지금 2톤에서 한 2.5톤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평년에 한 50% 수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강의 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강이 작년도 생산 출하 시기에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산 시기에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산 시기에 이제 저장 들어가고 하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그때 시세가 우리 그 생산 농가들 시세하고 좀 부합이 되다 보니까 집중 출하된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장 물량이 적게 들어갔고 또 이제 작년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작황이 똑같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국산이 이렇게 비싸면 수입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워낙 중국 쪽에도 양이 없다 보니까 수입 물량도 적고 저장 물량도 적다 보니까 시세가 고가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워낙 양이 적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만나고 있는 이제 생강들은 저장 생강이기 때문에 네. 작년 영향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햇생강 네. 언제쯤 우리 햇생강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햇생강 출하 시기는 좀 유동적이긴 한데 지금 생강 가격이 워낙 가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쪽에서도 생강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그 포전 관리, 생산 관리를 지금 꼼꼼하게 잘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올해 작기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빨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하 시기는 한 9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는 해생강이 출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에 좀 출하가 되지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한 추석이 좀 훌쩍 넘어야만이 본격적으로 햇생강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서두에 우리 생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 금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금강 네. 경락가 얼마 형성했길래 이렇게 금강이라고 불리나요? 지금 이제 금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 동시기에 원강 특자 10kg 기준에 해가지고 45,000원에서 5만 원대 형성이 됐는데요. 올해 약 200% 정도 상승한 지금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이게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잠깐만요. 평균 시세가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왔던 우리 네. 생강입니다. 자, 4, 5만 원 나왔던 우리 생강이 지금 15만 원까지 가격 훌쩍 뛰어넘었다. 그만큼 양이 적으면서 이제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은요. 산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시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교매사님.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생강을 저장해서 지금 출하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실 농사 지면서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그동안에 그 농사 지면서 고생하고 했던 거 보상도 좀 받고 하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기먹을까 봐서 햇생강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기먹을까 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 품목으로 돌아갈까 봐서 소비력이 좀 떨어질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럼 네. 귀 먹는다고 얘기해요? 네,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일명 귀먹는다. 우리가 좀 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소비가 안 될 때 귀먹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시세는 지금 20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우리 소비자가 또 외면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가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정 시세를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매력까지 좋은 건 사실이겠죠? 구매력도 지금 이제 생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좋은 생강 구하려고 좀 뭐라 그럴까 혈안이 돼 있다고 할까요?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과열된 생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기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더불어서 경매사님 지금 또 무더위에 아주 작업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 시기에 좀 주의할 점까지 좀 살짝 짚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품질 부분 좀 문제인데 저장 생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출하하실 때 좀 선별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게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별을 꼼꼼하게 잘해서 출하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앞으로 시장이 햇생강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묵은 생강하고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너무 또 고가를 가져다가 출하 시기를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햇생강하고 겹치지 않도록 출하 시기를 잘 조절해서 네. 좀 서둘러서 출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운데 또 경매하시는 날 많이 애쓰실 텐데 교매사님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효장이 끝난 이후에 생강의 분위기는요 정말 금강이라 불릴 만큼 좋은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200% 시세 상승한 모습 띄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말 그대로 좀 꼼꼼하게 선별 잘 하시고요. 또 출하 시기를 늦추지 않는 거 요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사과 경매 상황 또 준비되는데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가락동의 생강 경매 상황 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음식의 비린내와 잡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 생강이 향신료로도 좋지만 생강 자체로도 아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생강을 영어로 진저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진저에 활력이라는 뜻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생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요 혈액순환과 백혈구수 증식 등을 통해서 면역력 기능을 개선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따뜻한 성질을 지닌 생강이 여성들한테 좀 좋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나 몸이 차가운 여성분들한테 좀 자궁 질환이 쉽게 걸릴 수 있는데 이때 생강차를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강이 아무래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죠. 성질이 있다 네. 보니까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족냉증 개선에도 또 좋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생강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종류도 참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기호에 맞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생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5.092톤 반입됐고요. 전일 4.679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0.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0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 3,500원이었고요. 전일 4,500원대였는데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4,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전일보다 46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30일 3,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8월 2일 4,550원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휴장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4,081원의 평균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보겠습니다. 960.3톤 반입됐고요. 전일 746.2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214.1톤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천중도 백도입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33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7,000원대였지만 오늘 1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2,911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8월 2일 보시면 17,241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휴장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4,330원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경락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먼저 반입 물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160.4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 106.7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53.69톤 증가했습니다. 자,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4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전일 27,000원대 형성됐는데요. 자, 오늘 2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3,57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30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8,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51,000원, 8월의 첫날에 51,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이 가격 28,000원에 돌아왔고요. 오늘도 역시 28,000원의 최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7월 8일이 가장 높았네요. 3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 흐름 반복하다가 7월 22일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5일 가격 보시면 18,276원까지 떨어졌었고요. 25일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3,547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12,343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영주시는 18,962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3만 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 3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아오리 품종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47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3,000원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2,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041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30일 보시면 3만 원대였습니다. 34,000원의 최고가였는데요. 8월 2일까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8월 2일 가격 보시면 2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자, 오늘까지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22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22일 가격 보시면 35,254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25일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7월 29일 지난주부터 다시 하락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2,470원입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16,333원 기록했고요. 경북 영주시 17,234원이었습니다. 자, 경북 안동시는 32,26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 중에서는 안동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7만 원이었고요. 이어서 충주시가 4만 원, 영주시가 3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평균가도 역시 안동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2,267원이었고요. 이어서 영주시가 17,234원, 충주시 16,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주요 시장 사과 도매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스가루 품종이고요. 전국 평균가 보시면 33,400원, 서울이 32,000원, 부산 35,000원, 대구 34,000원, 광주, 대전이 33,0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이었던 8월 2일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전국 평균가와 대구, 광주, 대전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은 같은 가격입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은 31,000원대였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33,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평년보다 1,500원 이상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과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합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 경매 상황입니다. 연중 계속 출하가 되면서요. 대한민국 대표 과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사과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햇사과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경매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우리 윤춘권 경매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사과는 일단 딱 떠오르면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는 무슨 색? 청색. 그렇습니다. 한번 높이 보여주세요. 아, 보기만 해도 지금 사실 우리 너무 덥잖아요. 네, 잠시 기다리면서 땀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른 빛깔, 이 초록 빛깔만 봐도 왠지 좀 시원해져요. 네. 좀 시큼한 맛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지원한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사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교무사님, 지금 최근에 사실 좀 계속 휴가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채소 과일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휴장 이후에 우리 사과 경매 분위기는 조금 변화를 맞이하고 있나요? 배난을 맞이했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나빠요? 중매인 그 재고량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제 물량 증가와 함께 지금 휴가철 영향으로 소매 매기가 많이 부진해서 경매 진행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는 사려는 의지를 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지금요. 그렇죠. 지금 소매 매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이게 이제 그 판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그 이틀 쉬고 했는데도 상당히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휴장 이후에 첫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미뤄뒀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경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안 좋은 거네요. 저도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대미사님 지금 몇 년 차시죠? 우리 사과 경매 하신 지가? 지금 제가 유통까지 합치면은 24년입니다. 24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한결같은 소년 같은 마음이에요. 엄청 기대를 하면서 지금 출근하셨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그럼 경매사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매 매기 부진도 있고 그리고 물량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인가요? 오늘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은 160톤이었고요. 저희 농협 가락 건반장은 36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양이면요. 지금 지난주하고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부사량이 한 5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장 사과는 한 10에서 20% 정도고 나머지는 다 조생 사과니까 전주보다는 한 40톤 이상 지금 아오리 사과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장 사과들이 거의 이제 소진되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네. 지금 이제 햇사과들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좋은 시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도 보면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대신에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최하 바닥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복 이후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시세 이야기를 또 안 나눠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시세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방송하기도 사실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사과를 이렇게 키워서 올려 보냈는데 왜 시세가 저거밖에 안 되냐? 예, 날도 더운데 많이 혼나시죠, 솔직히 시세 떨어지면요. 오늘도 혼났어요? 민원전화를 한 25동 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어차피 물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가 선호하는 이제 사과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굵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생이다 보니까 아오리 사과가 지금 옥수가 상당히 잡니다. 올해 유난히.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앞으로 잘 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시세를 공개를 해 주시죠. 우리가 네. 또 시세 났다고 뭐
전해 드려야 되죠. 예, 실이 낮아도. 오늘 조생사가 10kg 특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35내가 24,000원, 40내가 2만 원, 45내가 16,000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어느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지난주 그 주초보다 비교를 하면 평균 단가가 3,4,000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아마 이 시세가 금주는 쭉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교매사님은 좀 시세를 회복하는 시기를 이제 추석 때로 좀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추석 때는 이제 아우리 사과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요. 이제 홍로 사과가 들어오는데 이제 홍로가 지금 올해 현재로 봤을 때는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온장애가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말부터 정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풍작이냐 뭐 이렇게 낙가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상황은 지금 무난하게 네. 좋은 상황입니다. 작황 상태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고온장애라든지 태풍이나 장마 이런 영향이 없이 현재까지는 아주 지금 풍작으로 지금 다 판단이 되고 있고, 산지에서도 뭐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좀 올해는 좀 사과가 좀 더 잘 돼야만이 우리 농민도 좋고 또 소비자도 한없이 우리 사과를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주출하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어느 지역들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오리 사과라고 하는 조생 사과는 지금 충주, 그다음에 제천, 안동, 봉화, 영주 지역이 거의 시장 출하량의 한 80%는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역들이 지금 작황 상태니까 양호하단 말씀인 그렇죠. 거죠? 아주 지금 현재로는 양호합니다. 특별히 어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이제 태풍 영향하고 이제 고온장애 하면 작년같이 이렇게 거의 낙가 현상이 막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그런 현상은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태풍 이후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큰 피해 없이 좀 태풍 기준 잘 요리조리 다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품질을 좀 한번 볼게요, 교매사님. 서울대도 우리가 사과를 만났는데 이름하여 아울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한눈에 봐도요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품질을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보면은 이게 참 좋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오리가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우리 말로는 서가루라 그러고 이렇게 아오리라 그러는데, 이게 깨끗하면 깨끗한 게 좋습니다. 이게 선명하고 이렇게 깨끗한 게 맛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약간 더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약간 홍식기가 올 때가 더 식감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죠. 요 상황에서 요 약간 상황에서, 붉은빛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홍색을 띌 때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교매사님, 일단은 겉은 그냥 눈이 반질반질한 게 너무나 표면이 이뻐 보이고요. 그렇죠. 품질을 좀 한눈에 봐도 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예. 속은 어떨까요? 예. 그럼 한번 쪼개볼까요? 네네네. 이거 주세요. 예. 아니, 칼로 잘랐는데 이걸 못해. 아니, 아까 칼집을 냈는데도 보여줘. 예. 안 되는군요. 잠깐만요, 교매사님. 잠깐만 들고 계세요. 교매사님, 드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칼집을 냈어. 이거를 왜 못해요? 안 돼. 잠깐만, 안 돼요. 방송. 역시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죠. 예, 일반 우리 만난 부사 이거 좀 차원이 다르네요. 네. 예. 이 상태에서 앙 배워 물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원하면 좀 아니, 이가 어떻게 된다면서요? 이빨이 빠지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뭐 속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지금 품질도 좋고요. 경도 부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예. 네, 이 상황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 교수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산지에서 좀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날 수 있는 당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날도 더운데 시세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요. 예. 힘나게. 네. 지금 농가분들한테 제가 좀 전하고 싶은 얘기는 홍수 출하를 좀 피해 주시고, 지금 10kg, 50내, 60내 이런 부분들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출하를 자제하시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선별 작업을 철저히 하시고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가격은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좋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맞죠? 예, 사과로 아주 좋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실 게 아니고요. 예, 마치 사과 모델처럼 우리 사과 딱 보여주시면서 좀 많이 드세요 한번 외치면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교매사님. 예. 네. 자, 큐!
사과 많이 드십시오. 약하다 약해 한 번 더. 사과 진짜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사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팜캐스터 저는 이경화였습니다. 사과가 참 단단하죠. 네. 네, 매번 정말 단단해 도전하시지만 보이네요. 네. 또 이 사과가 요즘 상큼하고 또 아삭한 맛 때문에 햇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사과 맛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혹시 짐작이 가세요? 아니요. 아마 짐작이 안 되실 텐데 바로 충남술 톱10에 든 사과 와인입니다. 네, 자 예산의 사과 와인은요 작년에도 충남 술 톱10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2012년과 2015년에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와인을 만든 분이 술의 원료인 좋은 사과를 생산해준 예산 지역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과일 사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과 와인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사과 와인처럼요 1차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데 넘어서요 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소득 증대를 꾀하는 농업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어지는 순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맞습니다. 코너. 네, 네. 바로 신농사직설입니다. 네, 농업에 관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농사직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종합컨설팅팀의 이재구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래농업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미래농업지원센터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먼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귀농하고 농촌융복합 즉 6차 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합원 증대를 위해서 청년 농부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농업지원센터가 농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신농사직설에선 어떤 내용을 다룰지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신농사직설 주제어는요, 바로 농식품 창업입니다. 네. 오늘 주제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먼저 농식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요즘에 농업인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1차 농산물뿐만 아니고 체험이나 가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 컨설팅이라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농촌 융복합 산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컨설팅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종합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유통, 금융, 가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한다는 뜻입니다. 네. 컨설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전문적으로 가공, 그 다음에 디자인, 판로 지원 등의 결과물을 제공을 합니다. 금융 컨설팅은 농협 내부 부서나 유관기관 연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농촌 융복합 산업과 이를 지원하게 되는 이 미래농업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저희 이제 기존의 6차 산업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의 6차 산업 모델은 알밤을 그냥 팔면 2만 원, 전분으로 만들어 팔면 8만 원입니다. 이것을 반묵으로 만들어 팔면 16만 8천 원이라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밤을 전분으로 만드는 문제, 또 전분을 묵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묵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체험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처음에 원두가 3센트, 이것을 브랜드로 만들면 10센트 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서 팔면은 1달러인데 유명 브랜드 커피숍에서 팔면은 5달러가 됩니다. 예. 왜 5달러인가 하면 커피숍이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제공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건데요. 네. 농업인들이 6차 산업 제품에 기능적이거나 정서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일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1년에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지금 팔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팔로를 지원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팔로는 먼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소비자를 먼저 발굴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소비자가 가장 이용하는 유통 매체를 파악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되면 또 유통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비자와 그 유통 매체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컨셉, 마케팅 등을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또 유통 매체의 계약도 알선하고 예. 계약 추천하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팔로를 개척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저희들이 농협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런 물건을 만들 거야 하고 네. 이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네. 그 들어온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내 수수료를 제하고 줍니다. 이 모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6차 산업에 아주 적합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팔로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론칭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론칭을 해서 농업인들이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하나가 팔리면 하나가 수출이 되는 이런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4개국에 15,000달러 비용은 좀 적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품목별, 국가별, 연령대별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향후 수출에 또 이렇게 응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공품이 또 해외로 뻗어 나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그렇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미래농업지원센터가 컨설팅해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중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화가 진행된 형태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생강, 사과, 복숭아, 배로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인 경우에는 차, 편강, 한과 이런 유가 많이 이제 그 산업화가 된 거고요. 네. 사과인 경우에는 즙, 잼, 칩, 식초 이렇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복숭아인 경우에는 음료, 잼, 젤리 등으로 이제 가공화가 많이 되고 배인 경우에는 즙, 말랭이, 청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팔로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화는 이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많이 팔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만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찾아주는 일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먼저 이제 첫 번째 요 사례입니다. 요거는 그 생강의 독성을 발효를 시켜서 해결을 한 사례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발효를 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지원을 해서 팔로까지 연계시킨 사례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 60대와 70대 부부가 생강 농사를 짓고 나서 가격이 너무 내려나니까 가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 시설로 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로마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로마트에 추천을 해서 계약하고 팔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이 판매할 수 없는 B급 사과를 발효를 시켜서 그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발효를 시켜서 다시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비용을 주고 수거를 해서 팝콘 체험을 하는데 팝콘 체험에 이 사과 발효액을 넣어서 독특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사과 팝콘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가공 공장 컨설팅하고 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맞춤 컨설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 빨간 포장지에 들어있던 사과 팝콘을 만든 주인공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실제 경험담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서 사과하고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손병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농사도 하고 계시지만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또 농식품을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요.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토종 팝콘 옥수수하고 사과를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농산물을 사용해서 현재 사과 팝콘을 주력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과 팝콘 사실 뭐 들어봐도 그냥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창업 아이템으로 팝콘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 예, 처음에 이제 팝콘, 국산 팝콘 옥수수 보급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팝콘 옥수수를 수확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사과 수확을 앞두고 한 달 전쯤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낙하가 되었습니다. 이 사과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발효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사과 발효액과 이제 팝콘을 결합한 사과 팝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창업이 또 재배와는 또 다른 분야잖아요. 네, 창업의 그렇죠.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처음 그 사과 팝콘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체험만으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 팝콘이라는 게 이색적이라서 그런지 소비자 반응이 이제 너무 좋았고요. 소비자들께서 특허를 한번 내봐라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공장이나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창업까지는 굉장히 뭐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사과 팝콘뿐만 아니라 뭐 고추 팝콘도 눈에 띄네요. 다양한 팝콘이 네, 있네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낙과된 거를 통해서 지금 팝콘이 탄생이 된 거니까 전화위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어려움을 맞습니다. 극복하고 이제는 좀 거의 유일한 그런 사과 팝콘을 생산하고 계시는데요. 사과 팝콘을 만들고 또 유통하기까지 미래농업지원센터 도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나요? 아, 예. 처음에 좀 막연하게 사과 팝콘을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농민신문을 구독하다가 미래농업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요.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 신축과 마케팅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에 운이 좋게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좀 자연스럽게 미래농업지원센터가 좀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많이 도움받은 게 제조시설 처음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해서 여러 박람회 등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품을 홍보하게 되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곧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수출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가공센터 뭐 신축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창업 전과 후가 좀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창업 전에는 단순히 사과 팝콘만 이제 사과 팝콘 체험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해서 매출은 당연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저희 또 자체 브랜드와 마을 또한 많이 알려져가지고 현재는 뭐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매출 상승이 가장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농식품 창업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농식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먼저 왜 농식품 창업을 하는지, 내가 왜 농식품 창업을 하는지 좀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창업을 좀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모든 창업이 다 힘들겠지만 특히 농업 분야의 창업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 찾아보고 또 선진 농업인들을 만나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국내산 팝콘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신농사직설 농식품 창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팝콘도 그렇고요. 농식품 창업에는 좀 남다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화 연결해서도 들었지만요. 이 농촌 융복한 산업 관련해서 창업 아이디어 경연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 건가요? 예,
그 아이디어 경연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또 그 중에서 39세 이하인 청년, 그 다음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농촌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을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는 1등 상금이 2천만 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농업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럼요. 예. 네, 가능하죠. 자, 이 경연대회 참여하는 분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올 3월까지 20개 대회가 진행이 돼 있는데 그중에 약 1,500개 팀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500개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접수됐고요.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많고 실제 영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이죠. 청년 농부사관학교 관심에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서로 연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교육 받으신 분이 컨설팅 받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경연대회에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자녀분들을 청년사관학교에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홍보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추천하는 청년 농부 사관학교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농업인과 조합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연간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육은 이제 6개월로 1개 기수당 100명씩 그 2개 기수 200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처음 2개월은 영농의 필수적인 이론인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고 그 다음 2개월은 이제 현장에 실제 나가서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2개월은 자기 사업 계획들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그 귀농에 대한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과정 중에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3개까지 출원한 학생이 있고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경연대회에 입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농촌 융복한 산업화를 위한 또 특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이제 먼저 특화라는 말은 네.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준다라고 저희들이 특화를 했고요. 네. 크게는 3가지입니다. 이제 먼저 6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농촌 융복합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장 리더, 역량 강화 등 자기 이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ICT 귀농, 귀촌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융복합이 어떤 건지 계획을 세우시는 분에 대해서 네. 융복합 가치 확산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소통하고 기수별로 모임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식품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식품 창업을 앞둔 농업인들이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상담 의뢰를 요청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판로입니다. 이제 귀농하기 전 단계에서는 자금 지원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판로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판로 중심의 컨설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앞서 전화 연결했을 때 사업학원 대표님께서도 뭐 목표 의식이 중요하다, 네. 뭐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농촌 융복한 산업을 도전할 때 실패의 요인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게 이제 반드시 자기 제품이 좋아 보여요. 이게 자기가 개발한 거는. 그래서 시장 반응을 꼭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냥 이제 맛을 보게 하면 이제 그 맛을 보는 사람은 돈 안 내고 그냥 먹어보니까 다 좋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의 OEM이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실제 시장 반응을 꼭 봐라. 그리고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네. 무리한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네. 시장 반응을 꼭 보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네. 유관기관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자, 시장 반응을 꼭 봐라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농업도 전략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농식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신농사직설 준비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3,296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3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네,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53원이네요. 전일과는 29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743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6원 더 떨어진 평균가고요.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27원이네요.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483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869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1,838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121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요즘 농촌에요. 젊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귀농 귀촌인이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귀농 귀촌인들의 경우 50세 이하가 37.9%였고요. 그리고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가 59.7%로 나타나서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젊고 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귀농 귀촌한 사람일수록 준비 기간도 길고 또 귀농 귀촌 교육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마을 개발 사업 참여나 이장 등 지도자로서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신농사직설에서 함께 살펴본 농식품 창업처럼 이 농촌 융복함 산업화에도 귀농 귀촌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농업인들의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종합컨설팅팀 이재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태풍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 밤 남부지방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풋고추와 상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